아이들이 밖에 소리가 나면 파티가 벌어졌는데 내가 잠을 왜 자? 이러니까 있대요. 지금 파티가 진행 중인데 내가 이 중요한 행사에 빠질 수 없잖아. 자는 게 말이 돼? 이래서 흥분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 동안은 모든 식구들이 다 올스톱해서 조용히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단촐하게 둘이 네. 저기 뭐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진미 둘러랑 박은란 둘러가 다 출산을 가셔가지고 부득불 단촐하게 둘이서 제가 이제 수면 교육,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번, 3번 정도 저희 마마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질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2개월 지금 여아를 키우시는 분이 아빠시고 아기가 너무 늦잠을 자고 꼭 안아서 재워야 되고 그래서 되게 좀 지금 늦게도 자고 힘들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지금이라도 수면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11개월 수면교육 할 때 서서히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 바로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취침 시간이 늦는데 지금 12시부터 1시 사이에 주무신다는데 이 경우에 애 성장이나 발달에 많이 안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수면 교육을 한 경험자로서 저와 제 주변에 아이를 실제로 키워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일단은 한 며칠 동안 제가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답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지금이라도 수면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수연이 같은 경우는 수면교육을 깐난쟁이부터 시켰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에 태어나자마자 잠은 등 붙이고 자는 거야 라는 게 이 아이 딱 박혔고, 두 번째, 잠이 올 땐 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 친구는 아주 깐난쟁이부터 박혀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잠투정을 한 번도 잠투정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잠투정이 뭔지 몰라요. 얘는 졸리면 자는 거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얘가 졸려서 앵앵거릴 때 한 번도 내가 받아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졸리면 자는 거지, 졸리면 울어서 누군가 달래줄 거야 라는 게 탑재되어 있지 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졸리면 하다가 자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문제는 11개월 정도 되면 내가 울면 무엇을 얻을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일단은 지금 걷지는 못하더라도 기을 거고요. 그렇죠. 기어서 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엄청 우렁찰 거예요. 엄청 깐난쟁이 앵앵하게 우는 게 있지만 11개월 정도면 정말 맘 놓고 울면 정말 지붕이더라고 울 수 있지 않나요? 대성통곡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 아빠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아이가 자는 방에다가 범퍼 침대 말고 더 아이가 뛰어넘지 못하게 철옹성을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울다가 잠들 수 있겠죠. 거길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문을 잠가놓을 수 있어요. 애가 나와서 기어서 문을 열더라도 문장 못 열게. 우는 걸 또 참을 수 있겠죠. 대차게 우는 지붕이 떠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엄마 아빠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잘 수는 있어요. 한 2-3시간 지가 정말 자다가 지쳐서 잘 수는 있거든요. 그럼 그 2-3시간 동안 엄마 아빠는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는 11개월의 수면 교육은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엄마 아빠와 아이한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대안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주변에서 수면 교육을 하지 않고 지금 제법 잘 자는 친구들, 잠을 멀쩡하게 자는 지금 이제 6살 됐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엄마들한테 물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한 2-3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12개월이 기점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우네 집 같은 경우에는 잠을 등 대고도 안 잤고 등 센서가 있어서 안 잤고 카시트에 눕는 것도 유모차에 눕는 것도 싫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등을 붙이고 자기 시점이 명확하게 자기가 기억나는데 12개월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안아서 재우던 친구를 눕혀서 토닥토닥하고 재워도 문제가 없었던 시점이 12개월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아서 재우지 않고 눕혀놓고 이제 자는 거야 하고 같이 뭐 누워있거나 그런 방식을 했겠죠. 그리고 애착 베개를 만들어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애착 베개를 가지고 자면 등 붙이고 잘 잘 수 있게 해줬던
그 여는 애가 그렇게 해서 애착베개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걸 끼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베고 등 대고 누워서 옆에서 엄마가 같이 누워 있으면 잠을 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1개월이니까 한 달 정도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처럼 방식을 조금 좀 바꿔서 등을 대고 같이 누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것으로 이게 약간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명한 문제는 방법이다.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안아줘야 잠을 편안하게 잔다고 하니까 우선 엄마랑 하나씩 바꿔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숨에 막 이렇게 뭔가 혼자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우선은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거, 이게 1차 목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등을 대고 잘 수 있게. 근데 낮잠을 이 11개월 아이들도 자니까 낮잠은 사실 저도 낮잠은 애들가 등을 안 대고 자고 밤잠은 되게 잘 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바꿔본다고 하면 밤잠을 먼저 누워서 자고 엄마 옆에서 같이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변화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빠한테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잠도 누워서 자는 거를 밤잠이 잘 되면 낮잠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약간 변화를 주시는 게 이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2개월쯤 되면 주변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는 안아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시기가 그때쯤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때쯤을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저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면 수면복보다는 낫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6살쯤 되니까 자는 방식과 자는 이 시간 이거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극을 애나 안 한 애나 잘 자는 친구들은 똑같은 시간에 자고 안 자는 친구는 똑같은 시간에 안 자고 등 대고 자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6살쯤 5살에서 6살 넘어갈 때쯤 되면 수면극을 한 친구나 안 친구나 잠자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5년. 네, 제가 말씀드린 건 평생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수면교육 당장은 좀 힘드시겠지만 수면교육을 지금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길을 넓게 보고 이래봐야 5년이다. 이래봐야 5년이고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등 대고 지가 스스로 자는 시기가 오니까 그거까지를 좀 크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취침 시간이 늦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아기가 낮에 활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이 좀 적은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많이 활동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조금만 활동해도 에너지가 금방 소진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의 성향과 아니면 그 성장 상태를 봐서 우리 아이가 좀 낮에 나가서 활동하고 좀 운동이 아니라 노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 밤에 좀 일찍 잘 수 있는 게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나가서 빛을 쐬고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자는 것도 보면 주변에 그러니까 달팽이도 그렇고 이렇게 수면을 좀 약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분위기를 좀 조성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녁 맞습니다. 8시나 맞습니다. 9시쯤 되면 불 좀 어둡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도 잘 거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가 그 10시 11시까지 깨어있지 않게끔 좀 이른 시간에 좀 수면에 들게 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좀 그렇게 조성해서 만들어주시면 밤 12시 1시까지 자는 거를 좀 약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그 오바마 부인이 누구죠? 어쨌든 그 양반이 쓴 책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 집은 8시에 무조건 불을 껐대요. 근데 남편이 늦게 들어올 수 있잖아.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다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똑같은 시간, 지금도 똑같아. 7시 반에 모든 메인 조명을 끄고 간접 조명만 딱 틀어놓고요. 그리고 8시 반 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각자 집에 들어가서 불을 꺼놓고 자는 척을 해요. 아이들이 밖에서 소리가 나면 파티가 벌어지는데 내가 잠을 왜 자? 이러니까 있대요. 지금 파티가 진행 중인데 내가 이 중요한 행사에 빠질 수 없잖아. 자는 게 말이 돼? 이래서 흥분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동안은 모든 식구들이 다 올스톱해서 조용히.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자파는 자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쏘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이 한번 안 그런 적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다고 자는 거야. 본인이 그 TV를 영상을 30분 전에 영상을 잠깐 봤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려고 똑같은 시간에 누웠는데 한 시간을 헤맨 것 같아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가 분명히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너무 흥분돼서 놀아주면 또 안 돼요. 한 시간 전에. 밤에 자기 한 잠자기 시간 전에. 그럼 애가 또 내가 활성화돼서 너무 또 힘들어요. 책도 재미없게 읽어주라고 하잖아요. 책도 그냥 그 중저음을 해서 이렇게 읽어줘야지 막 액센트 막 해가면서 읽으면 아이들이 또 약간 이게 각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좀 어른이 조성을 해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낮에 활동을 늘리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을 해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면 11개월이니까 늦지 않았다고 봐. 맞아요. 저도요. 이 정도, 그거는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자는 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고, 온 식구가 다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자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포기해도 돼. 아빠가 12시 들어온다 어떻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 할 수 없지. 그건 하루 안 본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의 수면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은 분위기를 정말 시간대별로 딱 잡아서 참고로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시 반이면 모든 간접 조명을 끄고 정말 차분하게 놀고요. 8시 반 되면 이빨 닦고 그 전까지 뭐 TV는 절대 안 보여주고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거나 몸놀이를 좀 한다거나 씻기고 이빨 닦이고 8시 반이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지켜주면 아이는 이 시간에 불을 끄면 나 1시간 뒤에 자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면 하면 무척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늦게 자면 성장 발달에 어쩌고저쩌고 그 말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주변의 친구 같은 또래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 또. 그렇죠. 근데 그리고 원래 오후 10시부터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맞아요. 시간이라고 하니까 영향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그냥 보면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전체 컸을 때는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키에 요만큼 1mm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건데 일단은 주변에 보면 너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너무 피곤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어. 애가 안 자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뭐 마음을 좀 비워야죠. 근데 어쨌든 12시에 자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뭐 잘 먹고 잘 크고 아직까지는 다들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 가지 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질문을 주신 집 안도 아마 늦게 재우면 늦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아기가 만약에 오전 9시를 넘어서 10시까지 잠을 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는 밤 10시 이전에 자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수연이 몇 시에 일어나니까? 6시 반에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아이는 늦게 잘까를 생각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변화를 시키고 가정의 만약 일찍 재우고 싶으면 가정의 그런 시간대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수연이가 늦게 자 이러면 전 그 다음 날부터 더 일찍 깨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줄 앞당겨서 이 아이가 좀 더 충분히 놀고 일찍 잘 수 있게 집안 스케줄 전체를 전 당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집안마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 하고 쉬고 싶으면 이런 게 사실은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애쓰시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이 빠르면 당연히 일찍 졸려 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패턴화 시키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네. 예.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그냥 하시면서 그냥 좀 지금보다는 조금 스트레스 덜 받고 유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버님 화이팅! 어머님도 화이팅!